제3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1번부터 26번까지 풀어봤고, 우리가 이제 2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풀어봤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몇몇 문제만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당락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27번 밑줄근 방법의 시행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명륜전에 나아가서 전현직 대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불러 양역이라고 하면 군역과 그 요역을 합한 거죠. 변통대책에 논의해서 말했다. 호포나 결포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이제는 한 필로 줄여라 라는 거죠. 영조 때 시행한 균역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균역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1번. 토지 1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했다. 그렇죠. 이 모자란 것은 지주에게 2두씩 더 내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니은번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했다. 일단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세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군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다. 디귿번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더 징수를 해서 특혜를 부여한 거지요. 그렇죠? 자, 리을번 관리들에게 경기지방에 한해서 과전법을 시행했다. 과전법은요,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제도. 그래서 기역과 디귿번 2번이 정답. 2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주상전하께서 궁방과 중앙 각 관청 소속 노비를 모두 혁파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관청 노비를 혁파, 공노비 해방을 얘기하고 있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은 장용영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장용영도 나왔고요. 장용영이 정조 때 만들어서 순조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조나 순조 때 노비에 관련된 건데 공노비를 해방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공노비 해방에 대한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노비 해방은 언제 때입니까? 순조 때지요. 자, 1번 상편 통보가 시장에서 유통되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선 후기 상황이죠. 조선 후기 상편 통보가 유통되는 거 맞고요. 두 번째,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 상품 작물 조선 후기 상황 이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정했다. 조선 후기에 사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맞겠지요. 네 번째, 보부상이 장실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활발하게 했고요. 다섯 번째, 관리가 직전에 의해서 토지 소유 수조권을 지급받았다라고 되는 거는 조선전기 세조 때지요. 세조 때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해버린 직전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5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가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오자. 이 책은 어떤 책이에요? 하곡집이래요. 하곡집 생소하다라는 거죠. 가의 글을 모아서 펴낸 문집인데요. 그는 학변, 조언원 등의 글에서 심과 리를 구분하는 주자의견을 비판했고요. 또한 지행을 둘로 구분하는 것은 무력에 가려진 것이라고 하면서 양재 본체 보면 지와 행은 하나다. 지행 합일. 아하, 존원, 지행 합일, 만물 일체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누가 주장했습니까? 정제두. 그러면 하곡집이라는 것에서 정제두의 호가 하곡이구나라는 것을 또 추론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정제두의 양명학 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제두는 이 양명학을 발전시키는데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이른바 강화학파가 형성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계 형태로 계승이 되는 거죠. 자, 1번. 개유정날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이거 뭐야 이거? 단종 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단종 때 개유정난은 세조 중심이죠. 그래서 급진파 4대부들이 온건파 4대부들도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했다. 성종 때 얘기입니다. 성종 때 신숙주, 그렇죠?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편찬한 책이 해동제국기지요. 왕명으로 편찬합니다. 세 번째,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서관에 임용되었다.
정조 때 아닙니까? 그렇죠?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이분들을 이제 등용하게 되었다. 네 번째, 양령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 당연한 얘기. 4번이 정답이죠. 5번, 성학집요 에헤이 이다라는 거죠. 이의 성학집요를 나타내고 있구나. 4번이 정답이네요. 자, 30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그가 그린 그림으로 옳은 것, 그를 찾아봐야겠지요. 그의 자는 산응이요. 호는 단원이 돼요. 단원 김홍도. 그렇죠? 산수, 인물, 꽃과 나무, 사회와 짐승을 그려서 신묘한 경지에 이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신선을 그린 것이 가장 뛰어났대요. 도화사 화원으로 있었는데 매양 한 폭씩 올릴 때마다 왕의 마음에 들었대요. 쏙 들었대요. 벼슬이 연풍 현감에 이르렀대요. 김홍도에 가려진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요. 김홍도는요, 정조 때 벼슬합니다. 정조 때 이제 그 현감으로 파견되는데 현감으로 했을 땐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3년 만에 파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김홍도입니다. 자, 1번 김홍도의 무동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 1번이 정답. 2번은요. 15세기 그림이죠.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아닙니까? 그렇죠?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이게 신사임당 그림이네요. 신사임당의 초충도지요. 풀과 벌레가 있는 서정적인 그림. 네 번째, 이것은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에서 인왕제색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것은 모르겠다라는 거죠.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지금 일단 여성과 남성이 지금 즐기고 있어요. 그렇죠? 유흥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신윤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춘야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30번에 1번이 이 김홍도의 그림. 31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약이에요. 심행일기지요. 심행일기는 가 체결 당시 조선 측 대표를 맡았던 조선이래요. 신원이 이 조약의 전말 기록한 것으로 그러다 기토가 일본 사람인데요. 일본 측 대표들과 벌였던 협상의 내용들이 대화체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운요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양국 간 협상, 이거 뭐예요? 운요 사건 1875년에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로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있었던, 그렇죠?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러면 강화도 조약을 찾았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1번, 거중조정의 조항을 포함하였다. 이건 뭐예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 최국대우도 있었고요. 거중조정 내용도 있었고, 관세부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치해법권 내용이 있죠. 자, 두 번째, 갑신정변이 원인이 되어서 체결되었다. 갑신정변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그렇죠? 이렇게 나와줘야죠. 세 번째, 조약 체결의 항거에서 민영환의 자결승복은 1905년에 있었던 을사득약 아닙니까? 그렇죠?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6년 조프통상조약입니다. 다섯 번째, 부산과 그 외에 두 곳의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고 인천,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원산이죠. 그래서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군사적으로 침략을 하기 위한 의도가 강화도 조약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번에 5번이 정답, 32번으로 넘어갑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1번 가. 가번은 어디입니까? 한성순보예요.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죠. 그래서 1883년에서 84년 1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관보적인 성격을 띄어서 방문국에서 발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1번 정부에서 발행하는 순한문 신문이었다. 한성순보 정답. 어이구 나왔네요. 2번 볼게요.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라는 거죠.
대한매일신보가 있었을 것이고요. 황성신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국신문이 있어야지요. 그렇죠? 2번은 나번은 뭡니까? 독립신문이요. 독립신문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볼게요. 외국인이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했다라는 거 독립신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창설했었죠. 자, 그렇다면 디귿번 보니까 황성신문으로 되어 있네요. 안타깝네요. 그렇죠? 황성신문과 관련이 없다. 네 번째, 국권 피탈 후 총독부의 기관지로 전락하였다. 라번이 뭡니까? 제국신문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게 제국신문이 아니고요.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만세보는 이인직이 이수를 해서요. 이완족의 친일 내각지 대한신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만세보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 최초로 상업 광고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항선숭보를 계승한 한성주보의 내용인데 5번 마번을 보니까 대한매일신보라고 나와 있지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32번에 1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신문 문제 신문 문제 말고요. 이런 이 가, 나, 다, 라, 마 해서 1, 2, 3, 4, 5를 나타내는 것은 선택지를 미리 보고 그리고 대입하는 방법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3번 문제 들어갈게요. 칠판을 좀 깨끗하게 지우고. 자, 33번입니다.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역사신문이죠? 힌트가 나왔어요. 1886년입니다. 정부 차원의 신식학교 건립 예정. 정부는 좌원과 우원으로 구성된 신식학교인 무엇을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자,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좌원에서는 양반 출신의 젊고 유능한 관리를 특별히 선발했고요. 우원에서는 재주가 있고 똑똑한 인재들 뽑아서 공부시키는 반쯤이 정해졌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영재를 기른다. 그렇죠? 의미의 교명이 붙여진 이 학교는 신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거죠. 뭡니까? 1886년에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경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의 관립학교로서 의미가 있고요. 헐버트와 길모어가 파견됐죠. 초빙된 강사로 원어민 강사가 이제 강의를 했었고 상류층 자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다. 자, 1번 교육입국 조서의 근거에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는 반포됩니다. 그렇죠? 유경공원은 지금 신문에서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1886년 상황이에요. 1886년에 만들었던 유경공원인데 이때 거꾸로 됐죠, 시기가. 두 번째 봅시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는 이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조서 바로 직후에 만들어요. 그렇죠? 항성 사범학교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이것은 이제 향교, 조선의 향교 정도가 돼야겠지요. 네 번째, 미국인 헐버트,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했으니 그것이 유경공원이다. 다섯 번째, 장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연고는 고려 예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학재단을 나타내고 있으니 33번에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34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34번. 밑줄근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 무슨 대화가 전쟁을 나타내고 있나 봅니다. 자네 소식 들었는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한성을 장악하고 한일의정서는요. 1904년 2월 달에 있었죠. 1904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904년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러일전쟁을 얘기하죠. 러일전쟁 직후에 바로 한일의정서를 체결을 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군사 요충지를 사용하려고 체결을 했었죠. 자, 나도 들었네. 결국 우리나라의 국외중립선언을 일본이 무시했지요. 그것이 1904년 1월 달에 있었던 국외중립선언이었는데 러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일본 애들이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일전쟁은 언제 일어나냐? 1904년 2월 달부터 1905년, 그렇죠? 1905년
코츠모스 강화조약으로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달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러일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본. 러시아가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저령도 조차는 독립협회와 관련이 있지요. 1898년에 러시아 애들이 저령도를 조차하겠다라는 요구를 했을 때 독립협회가 저지를 했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고요. 니은번.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체결한 이유는 군사 요충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적으로 막 편입을 해버렸다라는 거죠. 디귿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라고 한 파천은 언제입니까? 1896년 상황. 자, 메가타가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하였다라는 건 재정 고문으로 부임한 것은요. 1904년 8월 달 전쟁이 무르익어갈 때 일본 애들이 승기를 잡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숨겨둔 발톱을 들이밀죠. 그러면서 고문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제1차 한일협약, 한일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체결된 내용이 뭡니까? 고문 파견. 일본인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그리고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으로 파견되면서 우리의 그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니은 리을번 동그라미 4번이 있다라는 거죠. 34번에는 4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3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해에 해당하는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학술대회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됐죠.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던 상황에서 궁극기무처가 궁극기무처가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있었고 궁극기무처가 추진했던 건 뭡니까? 제1차 갑오개혁을 나타내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신분제가 혁파되는 모습. 그래서 제1차 갑오개혁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제2차 갑오개혁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홍범14조가 나와야겠지요. 자, 아무튼 궁극기무처가 추진하였던 무엇의 성격과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 주제 김홍직 내각인데 1차예요. 그렇죠? 조은금지와 가부제가의 허용이 있었고 과거제 폐지가 있었고요. 맞네요. 제1차 갑오개혁. 자, 첫 번째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 1899년 상황이고요. 대한국 국제는 언제입니까? 이건 조선인데 이때는 대한제국대잖아요. 틀렸고. 두 번째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민씨정권이에요. 1881년 조선 마렵에 민씨정권에서 무엇을 추진합니까?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은 1894년 상황인데 너무 거리가 있지요. 자, 세 번째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언제예요? 대한제국대 광무개혁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사용했으니 개국기원은 언제예요? 1392년을 조선 개국기원 1년으로 보는 거죠. 자, 5번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비변사를 역할했다. 언제예요? 고종 때. 누가 했습니까? 흥선대원군이. 왜 지역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국기원을 사용한 것은 갑오개혁, 제1차 갑오개혁이다라는 것.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3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36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사진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산업계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와,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 써 있잖아요. 지도 위에. 자, 이 사진은요. 산업장려, 토산품, 애용 등을 내세운 무엇을 효과적으로 선전, 계몽하기 위해서 월간으로 발행했던 잡지의 표지인데요. 이 잡지는 1923년 11월에 창간됐고요. 24년 9월에 간행이 되었다. 9월까지. 그럼 뭐예요? 토산품 애용운동, 1920년대 뭡니까? 물산장려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1920년대 전개되었던 물산장려 운동이고요. 어디에서 시작되죠? 평양에서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로 확산되고 그리고 또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것이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었다라는 거죠. 1번 조선 형평사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조선 형평사는요. 형평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주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1923년 연대는 맞아요. 1920년대는 비슷하니까 맞는데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될 때 2번이 정확하게 정답 아닙니까? 세 번째, 순종이 인산일기화로 추진되었다.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제가 회사령을 제정하는 계획이 이 회사령은 1910년, 그렇죠? 1910년. 그래서 언제 혁파되지요? 1920년에 없애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허가제 회사령 1910년대인데 답이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김광재 서상돈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이거 언제예요? 1907년. 뭡니까? 국채 보상운동이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2번이 정답. 자, 3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사건을 일으킨 단체를 찾아라 라는 거지요. 김익상이 김익상 의거인가요? 일본인 노동자로 행세하면서 곧바로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 비서과와 회계과를 향하여 폭탄을 던졌대요. 지금 보면 김익상이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여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수색이 있을 거라고 여겨서 일본 요리집으로 갔고요. 절궁에 옷을 사서 변장하고 열차로 평양까지 가서 다시 북경으로 또 향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김익상 의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김익상 의거는 지금 김익상 의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뭘 물어봐요? 단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의열단이죠. 자, 여러분 의열단은요. 1919년 김원봉 선생이 만들지요. 어디에서? 만주에서 비밀결사로 만듭니다. 그래서 1920년대 초반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목표는 뭡니까? 오파괴 칠가살이죠. 그래서 5개 식민기구를 파괴하고 7종류의 사람을 처단하는 것. 자, 1번.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이것은 신민회 아닙니까? 그렇죠?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 백오인 사건 언제 있었어요? 1911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자, 여러분 중일전쟁 언제예요? 1937년에 있었는데 이 뭐야? 이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요. 세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김원봉 선생은요. 당시에 신채호 선생을 찾아가서 의열단의 행동강령을 부탁을 하니 1923년에 행동강령을 써줬죠. 그것이 뭡니까? 조선혁명선언이지요. 네 번째, 파리강화회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을 하였다라는 거. 신한청년단의 활동으로 1919년에 있었던 활동이다. 자, 다섯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비밀 무장단체. 어떤 단체? 의열단이에요? 아니죠.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복벽주의로, 그렇죠, 독립의군부를 1912년에 조직을 했었던 임병찬.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38번. 자,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사진 속의 역사 이야기예요. 이 사진은 1920년, 일제강점기네요. 조선체육회 창립을 기념하여 열린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에서 누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그는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조직했고요. 만민공동회를 주도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상제네요. 그렇죠? 자, 이상제 선생인데요. 독립협회 부회장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던 조선교육회 이상제입니다. 자, 1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활동했다. 자, 1대 초대 대통령 누굽니까? 이승만이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탄핵당합니다. 그래서 2대 대통령으로 누구? 박은식 선생이. 그렇죠? 박은식 선생이 잠시 있다가 그리고 개헌이 되면서 내각 책임제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아무튼 이승만, 박은식 해당 사항 없지요. 두 번째. 일제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 통사 박은식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혼사상. 세 번째. 민족 단결 내세운 신간회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여러분 신간회는 1927년인데요. 이 회장의 이상제. 그렇죠? 맞네요. 이상제 신간회 정답. 자, 네 번째.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삼견주의를 주창하였다. 조소왕 선생이죠. 여러분 조소왕은 본명이 아니죠. 소왕이 호예요. 그렇죠? 조용훈 선생이죠. 조용훈 선생이 본명이고 소왕이 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왕 조용훈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조소왕 선생. 자, 다섯 번째.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조선건국동맹 1944년에 만들었어요. 중도 좌파 누굽니까? 여운형 선생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답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38번에 3번이 정답이고 39번 문제로 갑니다. 39번. 자, 가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신문으로 보던 1920년대 사회운동이에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 왼편에 있는 것을 찾아보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고율의 소작류를 징수한 지주 문제철은 악덕지주잖아요. 식민지주. 횡포에 맞서서 1923년 1년여에 걸친 소작인들이 전개한 뭐예요? 암태도 소작쟁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청년 서태석이 뛰어가서 도와줬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청년이라기 좀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자,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그렇지. 언제부터?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자,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80%였던 고율을 40%까지 낮췄잖아요. 자, 4번 볼게요. 문평 라이징성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감독이 조선인 노동자를 구타한 사건이 발단이 돼서 29년 1월 달에 총파업이 있었으니 이게 뭡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지요. 언제 있었어요? 1929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와나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뭡니까? 소작쟁이 그리고 노동쟁이를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중국의 오사운동을 자, 여러분 중국의 오사운동은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과 관련이 있지요. 두 번째 혁명적 농민조합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라고 하는데요. 1930년대 이때 소작쟁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소작쟁이하고 지금 당시에 이때 192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아무래도 생존권 투쟁이고 이것은 뭡니까? 일본 놈들이 얘기하는 불법적, 그렇죠? 그래서 민족적 투쟁,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틀렸다라는 거요. 1930년대잖아요. 20년대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가 된 것은 역시 3.1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일본 프랑스 등지의 노동장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완전히 글로벌한, 그렇죠? 글로벌한 민족투쟁이었다. 다섯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은 언제예요? 3.1운동이잖아요. 3.1운동에 충격을 받은 일본 놈들이 우리 이제 통치 방법을 바꿀게,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말만. 그래서 기만적 문화통치로 바꾸게 된 계기가 3.1운동이지요. 39번에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무장투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이것은 1920년 10월 달에 있었대요. 무장투쟁이고 10월 달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백운평 완루구 어랑천 등지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 당시 독립군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의 일부인데 이것이 이제 기전사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청산리 대첩 당시에 독립군들이 불렀던 독립군가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면요.
그 위에 어랑촌 전투 나오죠. 이 어랑촌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힌트를 잘 보시고, 또 하나의 힌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6일 동안 10여 차례 전투가 있었다라는 것도 힌트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청산리 대첩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1번. 조선 의용대가 참여한 전투 1938년 김원봉이 한커우에서 조직합니다. 그렇죠? 20년, 38년 너무 거리가 있다. 두 번째,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들의 활동을 정리하자 1940년 한국 광복군이 나오지요. 세 번째,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의 활약상을 조사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 청산리 대첩이 나오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고, 4번 보시면요. 자, 조선혁명군 자, 흥경선에서 승리했대요. 흥경성 1933년 전투죠. 혼자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하고? 중국의 의용군하고 연합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전투. 그래서 1933년 전투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다섯 번째 보면 한국 독립군이죠.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중국의 호로군과 같이 연합작전을 했죠. 그래서 4번과 5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0번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4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주제, 가의 저술 활동과 사상. 조선 상고사,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조선 상고사에서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으로 규정했고,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했다라는 거죠. 단지의 신채호 선생 아닙니까? 화랑도의 난가사상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인보, 문일평. 자, 그래서 조선학 운동은 1934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두 번째, 서유견문을 집필했다라는 것. 6일준의 서유견문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 선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독사신론을 발표했지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대한매일신보에다가 게재를 했었던 신채호 선생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자, 다섯 번째,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방박했다라는 거 누굽니까? 백남은 선생 아닙니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백남은 선생. 그래서 백남은의 사적 유물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41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4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42번. 다음 요강이 발표된 이유 사실. 그러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연도를 파악하고 그 이유 상황을 파악해보자라는 거지요. 1번호 보급 운동 요강. 취지. 본 운동은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확고한 황국신민, 이런 황국신민이 나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 2번의 운동 요목. 그래서 가번 보시면 한국 신민으로 일본어를 말할 줄 아는 명예를 깨달아야 할 것.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맨 아래 보시면 제44회 국민총령 조선연맹. 그렇죠?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1938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8년 이후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조선일에게 태영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조선 태영령은 1912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912년 이전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일본 군수공장에 강제 동원되는 여자 근로정시인데 1939년 국민징용령. 그렇죠? 근데 지금 여자 정시인데
1944년?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1930년대 후반으로 푸시면 된다라는 거죠. 국민징용령 이후에 다 끌려갔으니까 저는 이걸로 그냥 볼래요. 자,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 설립 업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선총독부관리. 경성제국대학은 1920년대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924년부터 입학을 했었는데 아무튼 정확하거나 말거나 1920년대, 30년대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네 번째. 아이고, 요 2번이 정답이잖아요. 이후 상황. 자, 네 번째.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을 환영하기 위해 상경한 청년. 1922년 안창남의 고국 방문 비행이 있었으니까 이전 상황이지요. 틀렸고. 다섯 번째. 나홍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의 첫 상연, 그러니까 아리랑이 처음 상연된 거 어디에서 했어요? 단성사에서 1926년에 상영을 했지요. 무성 영화로. 이제 42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3번. 자, 지우고. 43번. 아이고, 성당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43번. 여러분들은 제가 칠판을 지울 때가 잠깐 숨고르기 하는데. 그렇죠? 4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는 겁니다. 결과 손병희가 동학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종교인데요. 동학의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뭐라고 바꿉니까? 천도교로 바꾸지요. 천도교가 동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항일 무장단체인 중광단. 여러분, 중광단은요 1911년에 만들었는데 어느 종교입니까? 대종교하고 관련이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종교, 중광단, 단군 신앙이지요. 나철 5기요. 자, 두 번째. 경향신문을 발간해서 민중계몽에 기여했는데 경향신문 천주교계 신문입니다. 한자 차이인데. 자, 세 번째. 한자 차이인데 종교는 전혀 틀려요. 자,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을 보급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죠. 아펜젤러가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자,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했다라는 거죠. 천주교에서 의민단을 조직합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 어린이들의 잡지를 발행을 했고요.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누가 했습니까? 방정환.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병희의 사위였지요. 됐습니다. 5번이 정답.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이 원래 어린이날이었다라는 거. 자, 4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중국 대륙을 누빈 여선 독립군이 나왔어요. 오광심.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남만주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선생님이었군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교직을 그만두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던 대단하신 분이다. 특히 1940년 9월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무엇이 창설될 때 같이 참여를 했고 군복을 입었죠. 40년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아닙니까? (1940년) 충칭에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군대다. 자, 첫 번째.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자유시 참변 1921년에 있었고 이때 우리가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독립군단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한국 광복군이. 그래서 1945년에 모든 계획을 다 했는데 일본 놈들이 항복을 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세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했다라는 거죠. 어느 단체입니까? 신민회에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무관학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무장부대. 이 문구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섯 번째. 중국 호루군과 연합작전을 통했는데
방금 전에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어요. 중국 호록은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과 그렇죠. 한국 독립군과 연합작전을 추진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건 2번이 정답. 4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군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본 위원회는 합작 원칙에 의해서 다음 사항을 알리는데 첫째,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 지금 그러면 모스크바 3국 회의, 3상회의가 1945년 12월 달에 있었는데 이 결정을 지금 봤대요. 그럼 이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그렇다면 지금 좌우 합작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셋째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 좌우합작 실현칙을 얘기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좌우합작 실현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좌우합작 운동은 언제입니까? 1946년 7월 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하여튼 1946년부터 시작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도 여운형 선생과 중도 우 김규식 선생이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지요. 결국에는 이제 47년에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면서 끝이 나는 좌우합작 운동이다. 자, 1번 볼게요. 통일정부 구성을 위해서 남북협상을 추진하였다. 남북협상 언제예요? 1948년 4월 달에 있었고요.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찾아가지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유엔 감시하에 치러진 남북한 총선거에 참여했다라고 돼 있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규식 선생은 이제 소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그렇죠? 여운형 선생은 세상에 없고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래서 통일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운동을 시작했던 좌우합작 운동. 네 번째,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 이것은 1공화국 때잖아요. 그렇죠? 정부 수립 이후에 1공화국 때 그 국회에서 했었던 친일파 청산활동이다. 자, 다섯 번째,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처리했는데 이것은 1949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헌국회 있을 때 1공화국 때 이때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3번이 정답. 46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4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1948년 제주섬에서는 국제법이 일단 1948년이에요. 국제법이 요구하는 문명사회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다. 특히 법을 지켜야 할 국가 공권력이 법을 어기면서 민간인들을 살상했는데 엄청 열받죠. 그렇죠. 토벌대가 재판 없이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했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까지 살해한 점은 중대한 인권 유린이 과오고 결론적으로 제주도는 냉전의 최대 희생지였다고 판단되었다. 바로 이 점이 무엇에 진상규명 50년 동안 억제해온 요인이다. 진상보고 조사 보고서가 2003년에 있었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48년에 있었던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봅시다. 1번, 4.13 호건조치에 저항했다. 이것은 6월 민주항쟁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장명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계기. 이것은 4.19 혁명. 그렇죠? 세 번째,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1976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다시 얘기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유신체제를 했을 때 반유신체제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것 4.19 혁명이고요. 다섯 번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게 이제 1993년에
4.3 특별위원회가 열려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2000년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하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2000년 1월 달에 통과가 됐다. 그래서 법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46번에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제 47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제주도 4.3 사건은 앞으로도 몇 번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47번 들어갑니다. 자, 다음 뉴스의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자, 오늘 서울에서는 국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열리는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 아하, 그렇구나. 여기 학생과 시민들은 정부 굴욕회담. 아, 이거 뭡니까? 독립 축하금으로 받아오자라고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언제 있었습니까? 1965년에 있었고 그 1년 전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1964년 6월 3일에 6.3 항쟁, 저만 항쟁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6.3 시위라고 알려져 있죠. 6.3 항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6.3 시위로 푸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언제입니까? 박정희 정부 때예요.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때입니다. 자, 1번 OECD에 가입한 거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아닙니까? 자, 두 번째 FTA요? 노무현 정부 때예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시면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시행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세계 무역기구 WTO의 출범으로 WTO 출범은 1995년에 있었고 역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다섯 번째, 자립경제 구축을 내세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었던 거 제1차는 1962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3공화국은 아니야. 군사정권 때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다가 1966년, 그러니까 지금 1차 63년에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64년이니까 이 사이,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아무튼 지금 정부를 물어본 게 아니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이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이죠. 4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가 작성된 시기를 연필해서 찾아봐라. 1번. 파괴된 민주원정의 회복을 위해서 대통령 자신이 개헌을 발의하되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완전한 민주헌법으로 해서 이 헌법에 의해 자신의 거취를 지혜롭고 영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긴급조치로 구속된 민주인사를 석방해라 라는 얘기예요. 지금 긴급조치 자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출처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본부라고 돼 있어요. 지금 긴급조치는요, 유신체제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 4공화국 때를 얘기하는데 긴급조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에요. 이것이 있었던 체제가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존속하게 되니 이 유신체제가 있었을 사이 어디입니까? 4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라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49번 문제 들어갈게요.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37년 전 그날. 그러면 지금 이 시험이 2017년 시험인가요? 거기에서 37을 빼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비상기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 조치. 신군부요? 신군부는 1979년 12월 12 사태 이후입니다. 그리고 2017에서 몇 년이죠? 37년을 빼면 뭐가 나와요? 1980년이 나와요. 자, 이때 신군부가 등장을 했고 신군부 물러나라, 신군부 퇴진운동이 전개가 됐으니 그것이 1980년. 그렇다면 자, 신군부 조치에 반대해서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시위가 일어났고요. 계엄군이 나오고 이 무자비한 그 그림이 나오는데 이게 언제예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자, 1번 허정 과도 정부가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것은 1960년 상황이죠. 4.19 혁명 이후에 직후의 상황.
두 번째, 호원철폐와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6월 민주혁명이에요. 그렇죠? 6월 민주항쟁 87년에 있었던 상황이고, 세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낸 것도 역시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정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겁니다.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이 계엄군과 맞서서 싸웠다, 투쟁했다. 다섯 번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 시위 행진이 있었다. 이거 언제예요? 4.19 혁명 때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만의 하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답은 4번에 있다. 자, 5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가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최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 자, 주요 내용을 말씀해달라. 이 선언은 어떤 정부 시기에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로 발표되었고요. 주요 내용은 핵무기, 시험, 생산, 보유, 사용, 뭐든지 다 금지. 그래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등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언제? 1991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의 통일정책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을 했다. 1991년에 있었던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정답. 두 번째,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행했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로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의선 보건공사를 시작했다. 자, 일단 보건공사 하기 전에 합의를 하죠. 2000년에 합의하는데 2000년은 언제 되냐면 김대중 정부 때니까 2000년을 그냥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19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을 합니다. 이 7.4남북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정희 정부에서 설치했던 것이 이 남북조절위원회예요. 다섯 번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언제입니까? 2007년. 누구 때예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남북선언을 발표하게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7의 고급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는 거 캐치해서 다시 이론 공부해서 합격을 하기 위한 것이죠. 자, 이번 시험, 이번 시간 역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38회 때 뵙겠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